안녕하세요. 이화여고 가르치고 있는 서지혜 강사입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오래 하셨죠, 그죠? 제 전직 래퍼거든요. 제가 옛날에 랩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빨리빨리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데 제 그 브로셔 다들 받아보셨나요? 제가 지금 저 위에 잘못 적혀 있는데 6년입니다. 6년. 6년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엉덩이가 무거워서 한번 정찰하면 좀 오래 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해오고 있고 2026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는요, 우리 이화여고 아이들 하면서 매년마다 전교 1등을 배출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전교 1등부터 3등까지 다 저희 학원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교실에서 우리 카이스트 간 학생도 공부했고,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입학자 아이들 이제 수업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카이스트 가기 전에, 대전 가기 전에 잠깐 인사한다 그러면서 저희 지금 이 자리에서 기숙사 그림도 그려주고, 그래서 질문도 받고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제 대표적인 이제 3가지 특징이다 그러면 독보적 강의, 약간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옛날식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갈고 닦고 이제 아이들하고 호흡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게 없게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적 향상. 보통 이제 절대평가 A를 많이 맞던 아이들이 이화여고 딱 오면요. 시작이 3등급에서 많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9등급제일 때는 4, 5등급에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좌절하는데요. 너무 특이한 건 우리 이화여고가 자사고잖아요. 아이들이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맨 뒤에 저희 리뷰 돼 있는 거 제가 뭐 다 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올해 거 좀 넣어놨는데요. 50점대 학생이 이번 2학기 기말을 100점 나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적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고요. 전교권은 독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4가지를 대표적으로 할게요. 제 수업은 이렇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화여고 내신 영어,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매년마다 시험이 되게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건 작년까지는 원래는 이화여고가 1학년이어도 지문이 고3 거였어요. 고2 거였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고1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은 그래서 1등급이 40여 명 정도 되면서 1등급 컷이 96, 7은 돼야지 1등급이 안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입학 전의 준비. 이제 물론 약간 겁은 나겠지만 중학교 영어와 그 고등학교 영어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좀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제 시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5가지 과정은 아닌데요. 예습. 그러니까 수업 전에 물론 시험 범위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그 파악을 하면요. 미리 예습할 수 있게끔 분석지를 줍니다. 그럼 미리 공부하고 저하고 맞춰보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지? 약간 이렇게요. 그 다음 2번째는 핸드북이라 그래서 시험 1, 2주 전에 제가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해서 시험 범위 전체 범위를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 자기 전에 이동할 때 뭐 커피숍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 2번째 점검입니다. 테스트는 보겠죠. 단어 테스트는 시작할 때 보고요. 마무리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클리닉을 하는데요. 그 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3번째 진도는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습할 수 있게끔 분석지 먼저 주고요. 저하고 강의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3주 전에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날 배운 거를 바로 습득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날 배운 건 좀 못하지만 왜냐면 바로바로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오늘 금방 배운 거 또 시험 보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금방 배운 거 빨리 리뷰 테스트 잘 보는 친구도 있어요. 단점은 또 뭐가 있냐? 맞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모아서 보면 그땐 이제 뭐 다 까먹었어요를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시험 3주 전이면 사실은 시험 범위를 많이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자사고 특징이에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래도 한 60% 정도 나가거든요. 그때 실전 모의고사를 이화여고 맞춤식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때 약간 감을 얻고요. 그 다음에 한 1, 2주 전에 그 다음에 시험 전날에서 총 3번의 시험을 봅니다. 자, 그 다음 클리닉은요. 수업 후에 우리가 이제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딱 한 다음에 아까 단어 테스트에서 제시험까지 다 보고 마무리된 친구들은 집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단어 테스트를 딱 봤는데 어떤 아이들은 뭐 다 맞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뭐 50개 봤는데 막 35개 틀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게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남겨서 리뷰 테스트 형태로 다시 클리닉을 해서 제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하고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는요, 중학교랑 달리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의 숙제 안 해온 거 다 남겨서 보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할 정도면 남겨서 그냥 서울대 가겠죠.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는 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거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바로 제시험을 못 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추가 클리닉을 요일을 정해서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필수 아닙니다. 아이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개별 관리입니다. 결석한 경우에는 영상을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고요. 과제는 마찬가지로 개별로 PDF를 주거나 우리 여기 3층에 책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맡겨놔요. 그러면 그냥 저 결석했는데 과제 주세요 하면 과제 찾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형태도 되고요. 아니면 PDF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 하고요. 자, 보통 개별 관리할 때 우리 이화여고 아이들은요, 이해 안 되면 되게 막 속상해요. 그래서 줄을 쭉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톡 하나씩 이제 제가 최대한 답변 다 달고요. 그런데 가끔 선생님 저 카톡으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개별로 줌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입증된 결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조교 아이들이 저한테 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9등급제일 때 보통 고1 때 3, 4등급이었는데 이 친구 사실은 맨 첫 시험은 5등급이었어요. 그래도 3, 4등급까지 이제 나름대로 올렸고요. 올린 것 같지 않겠지만 자, 올렸고요. 이 친구 1학년 딱 요맘때 엄청 울었습니다. 왜? 난 그래도 최소 이화여고에 오면 우리 이화여고 아이들 특징이 있거든요. 약간 그래도 서연고는 가지 않을까? 막 이런, 혹은 막 이대는 안 갈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고3 되면 할렐루야 이대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친구도요, 사실은 연대 정도 가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연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등급이 5등급이야. 그럼 너무 그렇게 허황되게 잡지 말고, 왜냐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자퇴할까요? 나중에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퇴할까요? 전학갈까요?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올려보자. 그래서 2학년 때는 쭉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3학년 때 100점이 나오면서 1등급 맞았고요. 이 친구 2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교 활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뭐 이 친구는 이제 연대 간 친구고요. 아까 가이스 간 친구, 기타 등등. 요건 이제 올해 아이들 중에 몇몇 애들이 연락이 와서 성대 붙은 친구. 그 다음에 2대 최초 합격한 친구. 요 친구는 6개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었어요. 괜찮다? 널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전화로 지금 추가 합격이 돼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자, 입증된 영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냈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저에 꽂혀가지고 내 수업은 완벽해. 약간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면 잘못 제가 아이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가 가끔 이런 것들 리뷰를 좀 받습니다. 내 수업 뭐가 좋아? 뭐 이렇게요. 그러면 그래도 애들이 이화여고 애들 조금 무서운 건요. 되게 솔직해요. 그래서 뭐 책이 두꺼워요. 좀 얇게 좀 만드세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혹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 조금만 일찍 주세요. 이제 괴롭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이 친구는 없어요. 훌륭한 친구네요. 뭐 이렇게.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이제 자료가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자료 만드는데 애정을 굉장히 많이 쏟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고1한테 항상 제가 들려줄 말 없어라고 얘기하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학교하고 정말 달라요. 후회 안 남도록 열심히 하는 걸 정말 추천해요. 그리고 이화여고 특징은요.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신기한 게요. 3학년 지나서 한 3년 내내 욕해요. 맨날. 막 이화여고 별로네. 막 왜 오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도망쳐. 막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런데 고3 딱 끝나고 자기가 대학에 입학하면 자기 여동생 꼭 이화여고 보냅니다. 야, 됐고 이화여고 와. 이렇게요. 그래서 제 지금 조교한 친구도 그 밑에 아이가 같이 지금 1학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점수가 지금 향상된 것도 보여드리고 있죠. 아, 그리고 요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올해 겁니다. 과목 평균 68.4.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낮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68.4면요. 시험이 엄청 쉬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9등급제였다 그러면 1등급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점인데 2등급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8.4 이건 시험이 쉬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2 같은 경우는 56점. 즉 말하면 고2는 지금도 9등급제예요. 그래서 56점 지금도 어렵습니다. 50점대는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2 아이들은 이화여고는 적응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15명밖에 1등급이 아닌데 96.5가 1등급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1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데, 그러니까 인원수는 훨씬 더 많지만 96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96, 7을 맞도록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목동 직전 수업 현장이고요. 원래 제가 이제 마포도 수업을 하고 목동을 하는데 마포랑 목동이랑 같이 직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마포 따로 했고요. 목동은 여기서 따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이화여고 서문에서 응원 푸드트럭, 네, 응원 커피차를 가서 우리 애들이 이제 즐겁게 마실 수 있도록 해줬고요. 요 밑에 살짝 깨알 그 광고하면은 2학년 중에 만점자 5명이 나왔는데 4명이 제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1명은 저에게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번 2학기 기말 100점 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고 내신 영어입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땐 사진 하나 찍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였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A, B, C 이렇게 나뉘거든요. 교과는 올해 바뀌었어요. 그 개정이 되면서. 근데 보통은 교과는 2과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과가 1학기 중간, 3, 4과가 1학기 기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어입니다. 회화, 자체 유인물,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이 들어가고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1년 내내 나오진 않았고요. 조금 모르겠어요. 내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딱 1학기 중간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영어 C,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영어 C는요. EBS에서 나온 올림포스라는 책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고2, 고3 거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고1 거를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학원을 다녔던 영어학원을 다녔던 이런 아이들은 너무너무 쉬워했어요. 단 100점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문제를 푸는 것과 이 내신용으로 공부하는 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깊이 있고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문은 36개 정도가 나옵니다. 적은 겁니다. 시험 범위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개별적인 거는요. 능률복화 요 밑에 있는 단어책이 있고요. 540개 정도가 시험 범위입니다. 한꺼번에 나오고요. 능률복화에 나오는 예문이 있는데요. 그 예문과 똑같이 나오면 100점이 넘쳐납니다. 똑같은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럼 누가 훈련시키냐? 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드는데 한 10문제 만드는데 한 대여섯 시간 걸려요. 왜냐면 심혈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적응력이 뛰어나게 하게끔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개별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게 모의고사인데요. 3월달 모의고사는 중간고사, 6월달 모의고사는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1년에 4번의 시험을 보고요. 이 4번이 각각의 시험에 포함됩니다. 단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각자 공부하여라가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특징은 하나 뭐냐면 알아서 하는 대신에 어법 문제나 주관식은 안 나와요. 자, 제가 일부러 요거는 간단하게 좀 마련했는데요. 제가 9등급제 때는 이런 얘기예요. 5등급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4등급이면 넌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5등급제는요. 2등급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3등급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등 같은 경우는 기존으로 따지면 6등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 학생을 뽑을 때 좀 곤란해요. 왜냐면 6등급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공부 안 하는 애입니다. 혹은 공부를 할 시간에 고민을 많이 하는 애예요. 네, 계속 고민해야 돼요, 막.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은 공부에 많이 매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만 요 위에 있는 4등급 아이들이 조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3등급이었어도 어쨌든 무조건 2등급에 가게끔 애써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것도 사진 하나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게 써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이와 여고는요, 한 문제당 1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네. 보고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45문항인데 50분 내에 풀어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기말 같은 경우는 40문제 내면서 40분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별 생각 없이 한 아이들 중에서는 마지막 한 장을 아예 못 푸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적응력이 뛰어난 이화여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금방 나중에는요,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요, 능률복화에서 나오는 거는 주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4번 먼저 볼게요. 원어민 선생님 수업은 5문항이 나왔습니다. 주관식 없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먼저 보시면 주관식 없는 모의고사고요.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이나 주관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냐? 2번과 3번 영어 A, B에 들어오시는 선생님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 이유가 문항수를 보시면 24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잡아놨는데요. 이화여고에서 사실은 이제 어법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지만 포인트를요, 내용 일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내용이 뭐예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용 일치에서 혹시나 모두 선택이 나오면 답이 2개인지 3개인지 헷갈리면 틀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통 한 문제당 2.7, 3.7, 3.5 이런 식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배점이 높은 걸 하나 틀렸다 그러면 약간 곤란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내용 일치를 꼭 파악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유추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약간 분위기는요, 추론이나 유추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내려고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내용 일치가 파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추론하고 유추하는 건 약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법이나 어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고요. 요약은 주관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주관식에 빈칸 뚫어놓고 요약할 때 중요한 단어를 써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약은 제가 방학 동안에 요약, 내용일치, 유추 요건 좀 훈련시킬 거고요. 2번째는 어법 어휘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능률복화가 내년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화여고는 같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능률복화를 재작년에 썼어요. 작년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능률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능률복화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흥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작년에는 1부터 18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 3, 5, 7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 시험지가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능률복화를 토대로 잡아서 일단은 할 겁니다. 방학 동안에.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셔라. 이화여고는 특별하니까 다른 단어책일 수도 있다라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입학 전에 영어 준비를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제가 첫 이화여고 중간고사에서 실망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온 겁니다. 중학교는 절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4번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중학교 영어는 벼락치기도 가능하고요. 좋은 학원 선생님이 빡센 학원 무서운 선생님 만나면 100점도 나옵니다. 혹은 학원 안 다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A가 나온다라는 게 학교가 조금
본인도 얘기해요. 저희 학교가 원래 쉬워가지고 이런 친구들은요, 한 40% 가까이가 1등급, 즉 말하면 A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을 탓하기가 좀 곤란한 게요. 자신의 성공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중학교 3년 과정의 성공 경험, 벼락치기 했다, 선생님이 무서웠다, 그냥 외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토대로 해서 그렇게 똑같이 공부한 다음에 3등급을 맞게 됩니다. 5등급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마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뭐 이런 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단순함기라고 썼는데요. 그럼 고등학교 영어는 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는 본인이 찾아 나서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학생도 있어요. 안 그러면 되게 불안하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그렇게 잘 외울 것 같으면 약 같은 거 잘 외우겠다. 그래서 약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해를 해야지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똑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달달달달달 외우면 의미 없어지고요. 본인도 외우면서 시간 낭비 같고요. 나중에 여기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분명히 외우는데 아까 지문은 54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30개 외우면 이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망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방법을 계속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외우는 거 제가 많이 도와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걸 잘 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대비 방식으로는 학습 좌절이 발생할 수 있다. 요것도 다 알지만 혹시나 중간고사 때문에 괴로워할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화여고 영어의 내신의 성공 비결입니다. 카이스트가 한 친구는요. 영어를 맨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1등급이 나왔지만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노력합니다. 그런데 뭐 국제중 나왔어요. 나 뭐 영어 좀 해요. 이런 친구들은요. 노력하는 걸 약간 아이들 표현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약간 없어 보이나 봐요. 그리고 막 외우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무슨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그거 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자, 이화여고 영어에서는요.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뭐 스타일이건 말건 그래서 알아 몰라. 아는데 맨날 얘기해요. 아는데만 한 3번 외칩니다. 잠깐 기다리래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다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다음에 그냥 받아들이자. 그다음 빨리 올리자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를 향한 실천, 과도한 목표 금지. 이건 뭐냐면 본인한테도 해당되고 부모님께도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다 봤어요. 우리 애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못할지 몰랐는데 65점? 평균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밉니다. 어저께 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애들은 막 이제 막 눈물이 차오르겠죠? 그럼 이제 막 싸움이 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때 뭐 하냐면 포기하려고 하고요. 우울감이 들어요. 그럼 이제 자퇴, 전학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해요. 어머님들 그래서 저한테 전화통화하실 때 이래요. 선생님 다음에 100점 나오면 되죠? 아니 지금 65점인데 무슨 100점이에요. 일단 열심히 해서 100점 당연히 여기 가슴에 있지만 75점이 나와도 칭찬해 줍시다 얘기하거든요. 아이한테도 얘기해요. 선생님 저 그냥 100점 나올게요. 네가 어떻게 나와? 못 나와. 하지만 넌 무조건 해낼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자. 그때 그 다음에 85점이 나왔어요. 근데 걔는 막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점 올린 여자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지 무조건 100점 아니면 뭐 마포대교 맨날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3년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겁을 줘요. 근데 간혹 가다가 공부 안 했는데 막 100점 나온 애가 있어요. 저도 좀 속상하거든요. 이런 애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특이한 건 자만이 그 아이를 망칩니다. 너무 신기한 게요. 100점 맞은 친구가 사실은 2학기 중간에 81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9점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1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1학기 중간에 89점 나오고 이번에 100점 나온 친구는 똑같이 1등급이 안 나올지라도 아이는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절하고 자만하고 할 시간에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는 게 더 좋겠다. 그 다음 기본 실력은 방학 때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학년이 끝나잖아요. 그럼 지금 바로 2학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예비 고1 때 2달 그때
고1, 2 확실한 수능 독해 실력 가져야 되고요. 영문법이 딱 정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로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다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단어. 그 스타일 좀 빨리 찾아봅시다. 2개월 동안 자기 스타일 찾아가지고 단어 어떻게든 잘 외우고요. 그 다음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요. 여름방학은 어느 정도 내신이 그 틀이 좀 잡히거든요. 그러면 1학기 때 망한 친구들도 그 여름방학 한 3주에서 4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기간에 2학기 내신 대비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100점 나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잘할 수 있게끔 방학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 드리면 1년 중에 3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참 중요한 시기다.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수능 영어 몇 퍼센트 나온지 아세요? 그죠? 3%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어렵다 그러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 악플 달릴 거라 얘기 못 하겠는데 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의 생각이 지금 예비고일 올 정도면 우리 이화여고 붙을 정도면요. 수능 독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요. 1등급이 곧잘 나와요. 100점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생각에도 영어는 됐나 봐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 다음 2학년 때 살짝 내려가요. 그 다음 3학년 때 70점, 80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학교 때 영어에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수학도 투자 많이 하지만 그리고 영어는 어릴 때부터 투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발하는 게 1학년입니다. 만약에 투자하셨다면. 그 다음 2학년 때부터 이제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3 때는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 다른 거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미래탐구에서는 제가 주 2회 수업을 하고요. 영문법 특강이 화요일 날 열립니다. 이 영문법 특강은 지금이 딱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수업 없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수능 수업은 6시에서 9시 반까지 하고 3월 때도 연장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만약에 바뀌면 알려드릴게요. 개강일은 1월 3일이고요. 나중에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기초반하고 심화반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이화여고 온 게 다 잘 되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아이들은 조금 인원수를 적게 해가지고 조금 제가 개별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쓸 예정이고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좀 그 적응력을 더 키울 수 있게끔 도와줄 예정입니다. 마포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요. 금요일 날 수업하고 개강일은 1월 9일입니다. 이화여고 영어는 서지혜. 첫 개강일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